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아차가 또 일전에는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이 이제 무산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또 애플과 자율주행차 협업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고 또 관련주들이 오늘 또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기아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역시 60일선 오니까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오죠. 장대 양봉으로 반등이 나왔고, 자, 오늘도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미국장이 우리 연휴 때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이 장중에 또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하면서 다 이렇게 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단 기아차는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애플과의 좀 좋은 얘기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60일선 반등 이후에 20일선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서 20일선 부분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끌어내려놓고선 돌파를 시키면은 다시 이제 9만 원 이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는 60일선이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향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60일선이 온다 그러면은 또 한번 매수 시점이 되고요. 이후에 조정받고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아이오닉 출시에 대한 호조가 있었죠. 자, 이 아이오닉이 출시를 하면서 목표치를 벌써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아침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전에 좀 오르다가 또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가격권을 이탈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23만 원 이하의 저점을 잡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24만 원권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가격권이 계속 24만 원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은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거고 혹 23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60일선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녹색 선이 60일선인데 이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3만 원 이하에서는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또 반등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보신다 그러면은 23만 원 이하. 자, 그리고 23만 원까지 안 내려오고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 이후에 매수의 타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 자, 그렇다면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이 매수 시점과 보유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역시 지난주에 한번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죠. 이 박스권에 8만 원대 초반부터 이 8만 6천 원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못하면 아직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1선 돌파 이후에 또 지수가 밀리니까 내렸어요. 근데 또 지수가 오르니까 아침에 시가는 3% 넘게 출발을 했지만 지수가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또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60일선이 점점점 올라와가지고 이 8만 원대 초반의 저점 부근에까지 60일선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자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장의 영향을 받지만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향후에는 반등의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역시 시가가 5%나 올라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역시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조정권으로 들어간다면 이때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렇게 조정을 오른 다음에 이때도 오른 다음에 조정을 한참 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 돌파하니까 추세가 나왔죠. 주가가 이렇게 줄줄줄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4만 원권 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면 14만 원 이하가 이제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은 우상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올라가서 조정 시에 21선과 만난다면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박스권의 조정 타이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에서 조정 타이밍이 나왔을 때 또 한번 매수의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매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오늘 오랜만에 이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60일선의 지지를 두 번이나 멋지게 받았어요. 역시 이평선의 지지가 참 강하죠. 이렇게 지지를 받으니까 또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밀리는데도 삼성전기는 그대로 21선까지 멋지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21선을 돌파 여부를 이제부터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추세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2만 원 전고점까지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겠다. 자, 22만 원 근처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매도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61선 지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21선을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는 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기가 워낙 강하다면 21선 돌파 이후에 조정을 다시 61선까지 받지 않고 그대로 21선 지지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부터 삼성전자의 21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LG하고 현대차의 이제 그 배터리 화재, 자, 전기차 화재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60일선 딱 오니까 오늘 지수가 반등을 나오면서 장중에는 한 5%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지수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60일선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는 60일선과의 지지 여부를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삼성 SDI가 금요일 날에 저점 있죠. 66만 8천 원. 66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텨준다면 60일선 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내려옵니까?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죠. 자, 이게 이격이 좁아지면서 조정이 더 이상 61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향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6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60만 원권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입니다. 61선 지지를 해주느냐, 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지난주에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자, 5대1의 액면 분할이 나오게 되면 자, 5대1 액면 분할이 4월 15일이라고 했죠. 자, 4월 15일까지는 일단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움직여야 되고 4월 15일 액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좀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시점으로 보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1선 지지에 성공을 했죠.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지수가 반등을 주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선을 지지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자, 52만 원대를 향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또 한번 매도의 타이밍입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50만 원 이하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만약에 52만 원을 돌파 못하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조정이 그다음부터는 많이 나옵니다. 60일선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4월 15일 혹은 4월 15일 전일에도 만약에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자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의 영역입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역시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때요? 21선 딱 찍으니까 금요일 날 오늘 시가가 3% 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수가 다 올라서 시작을 했으니까 올랐는데 장중에 이제 쭉 하고선 지수 빠지니까 이제 음봉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이 이후에 계속해서 21선 위에서 버텨주고선 반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금요일 날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추세는 조정권으로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21선과 금요일 날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권으로 들어선다. 그러면은 조정 시에 매수의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저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21선 특히 금요일 날의 저점 지지 여부를 지지할 것인지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오면서 21선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40만 원권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유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40만 원권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 넘어가면 다시 조정 나옵니다. 4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물론 저점에서 사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계속 보유고요. 최근에 고가권에서 샀다. 자, 그러신 분들은 반등 시에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저점을 노리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LG전자 역시 15만 원대. 자, 15만 원권 밑으로 살짝 이탈을 했다가 오늘 조금 반등을 줬지만 자, 지금 이제 움직임이 조정권으로 완전히 들어선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21선이 내려오는데 이 15만 원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더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요일 날의 저점입니다. 금요일 날의 저점이 14만 6천 원인데 이 14만 6천 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 LG전자는 아직까지 추세가 조정권이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다. 자, 조정을 받고 있는 사이에 61선과 21선이 이격이 좁아지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21선 돌파 시에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조정권에 들어섰고 저점에서 사서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있지만은 최근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항상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다시 저점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왜냐? 단기간에 급등이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조정받고 있을 때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또 한번 저점의 타이밍이 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상담 주시는 분들 연휴 때도 많이들 주셨는데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은 상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